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이한입니다. 벌써 네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지금까지는 영국과 미국 영어의 기본적인 발음과 어휘의 차이, 영국의 지역별 악센트를 다뤄봤었는데요. 이번 강의는 좀 재밌는 내용으로 가져왔어요. 영국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it started! 자, 첫 번째로 영국의 티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영국인들은 1인당 하루 평균 6, 7잔의 차를 마시는데요. 아침 일찍 마시는 브렉퍼스트 티를 시작으로 점심 식사 전에 간단하게 티 브레이크 한 번, 점심 먹으면서 또 한 번,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아프터눈 티와 저녁 식사 때 마시는 이브닝 티,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응접실에 모여 마시는 after dinner tea. 이렇게만 해도 총 6잔이죠.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마시지는 않겠지만 afternoon tea나 after dinner tea 정도는 정말 흔한 일입니다. 특히 afternoon tea를 마실 때는 티랑 같이 샌드위치나 스콘,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가 두세 개의 접시로 층층이 나뉘어진 트레이에 담겨 나오는데요. 이 접시들의 층을 영어로는 tier라고 하고 층층이 나뉜 이 트레이는 케이크 스탠드라고 부릅니다. 제가 학생 때 처음 영국에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요. 학교에 아프터눈 티를 마시는 시간이 따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교실 밖에서 누군가가 종을 울리는데 그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심지어 수업하다 말고 일어나서 캔틴으로 몰려가 티타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캔틴은 학교 안에 있는 식당을 말하는데요. 우리에겐 친숙한 단어인 카페테리아와 같은 단어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었고 그때 영어도 가장 많이 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영국 사람들은 티를 정말 사랑하고요. 이게 평소에도 정말 당연한 영국인들에겐 여유를 즐기는 휴식의 의미이자 그들만의 소중한 문화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국의 차 문화와 관련된 표현을 한번 배워볼까요? You fancy a cuppa? You fancy a cuppa? 차 한잔 할래? 라는 영국식 표현이고요. 여기서 fancy라는 건 원하다,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 a cuppa 라는 건 a cup of tea를 줄여서 쓴 말이겠죠. a cuppa 또는 a cup of tea 모두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누가 집에 놀러 왔거나 아니면 같이 어디 가서 차 한잔 할래? 라고 물어볼 때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You fancy a cuppa? You fancy a cup of tea? 다음은 영국의 교통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영국은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단횡단을 영어로 jaywalking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jaywalking은 영국에서 불법이 아니에요. 영국은 무조건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나라고요. 횡단보도도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큰 도로일 경우는 보행자가 신호등에 달린 버튼을 누르고 몇 초 뒤에 신호등 불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길을 건너는 시스템이고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죠. 작은 도로일 경우에는 신호등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동그란 전등이 달린 지지대만 서 있는 그런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이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건너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를 몰던 운전자가 저 멀리서부터 보행자를 인지하고 무조건 가던 길을 멈춰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영국의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런던은 아무래도 대도시이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하철도 참 잘 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지방들도 버스 회사들끼리 경쟁이 심해서 노선도 꽤 많고요. 버스비도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영국은요. 워낙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데다가 미국만큼 땅덩이가 넓지 않아서인지 꼭 차가 없어도 생활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오히려 더 편리했던 나라였습니다. 반면 런던 하면 딱 떠오르는
택시의 이미지, 블랙캡은 런던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친숙한 교통수단은 아니에요. 가격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그럼 영국의 대중교통시설에서 안내방송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영국에서 지하철이나 기차 탑승 시 매번 들으실 수 있는 표현. 첫 번째는 Mind the Gap입니다. Mind the Gap은 전차와 플랫폼의 사이가 많이 떨어져서 발이 빠질 수도 있으니 그 간격 사이를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안내방송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격언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전체 문장으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Please mind the gap between the train and the platform edge. 다시 한번. Please mind the gap between the train and the platform edge가 되죠. 그러면 지하철이나 기차가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안내 방송이 나올까요? 종착역인 것을 알 수 있는 키워드는 terminate입니다. 종결되다, 끝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안내 방송에서 The next station is Paddington, where this train terminates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번 역은 파딩턴 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열차의 종착역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이 terminate 단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는요. 영국의 스포츠 문화입니다. 여러분, 영국인과 얘기할 때는 날씨와 축구 이 두 가지 화두로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영국인들에게 스포츠, 특히나 축구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축구, 풋볼의 종주국은 영국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혹시 이것도 아셨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하는 골프, 탁구, 수영, 복싱도 영국에서 나왔다는 거. 그 외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항상 금메달을 휩쓸어 오는 양궁, 그리고 한국에서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해외에서는 인기가 아주 많은 럭비나 조정, 호키, 테니스 등등 많은 스포츠들이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전파되었다고 해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축구의 인기는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축구 프로리그 중 하나이죠. 프리미어 리그는요, 각 나라 최고의 선수들이 활동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지금까지 큰 문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만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첼시, 아스널, 또 현재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폿스퍼 같은 구단들도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대표적인 명문 구단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 해설이나 뉴스 기사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을 몇 가지 익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경기 시작을 알리는 표현으로 킥오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휘슬이 울리면 볼을 차는 그 시점을 킥오프 했다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 축구 경기에 관한 룰이나 표현을 모르신다고 하셔도 다음 두 단어만 알고 있으면 누가 골을 넣었는지, 누가 반칙을 범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바로 score와 commit이라는 단어입니다. score는요, 골을 넣거나 어떠한 기술을 성공시킬 때 사용하는 득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요. commit, 이 단어는 자체 뜻인 잘못된 일을 범하다 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 반칙이나 파울을 냈을 때 들을 수 있는 단어예요. The player scored a penalty 라고 한다면 그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했다 라는 뜻이 되고, The player committed a foul 이라고 한다면 그 선수가 반칙을 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자주 het갈리는 표현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header 라는 표현입니다. header는 머리로 골을 넣는 슛인 헤딩 슛인데요. 한국에서는 헤딩이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쓰시지만 실제 이 표현은 영어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구 해설 중에 Wow, it's a header 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헤딩 슛을 넣은 거죠. 손흥민 선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손흥민, 세훈이가 헤딩슛으로 골을 넣었어를 영어로 한다면 Sony scored a head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역인 영국의 펍 문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역사적으로도 펍은 영국인들의 문화와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여러 문학가들이 집필을 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많은 영국 예술가들이 펍에서 사색을 하고 영감을 얻어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하죠. 영국 사람들한테 펍은요, 평소 뉴스나 가십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때로 정치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일종의 사랑방이자 휴식처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 술집이 아니라 공공장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영국 펍에서는 선체로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날씨가 나쁘지 않으면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국인들을 생각하면 뭔가 신사답고 무뚝뚝한 모습의 이미지를 떠올리시지만 사실 영국인들은 수다 떠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보통 술을 마시다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같이 마시던 사람들에게 맥주를 한 잔씩 돌리곤 하는데요. 이걸 to buy a round of drinks 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써보면요. 이번에 누가 술을 살 차례야? 바로 전 라운드에서는 내가 샀어 라고 할 때 Whose round is it? I bought the last round.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한 가지 표현을 더 배워보면요. 친구의 단골 펍을 소개시켜달라고 캐주얼하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Where's your local? 이라고 하게 되면 너의 단골 펍이 어디야? 라는 뜻이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local은 특정 지역을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local은 네가 사는 곳 근처에 자주 가는 술집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Where is your local? 너의 단골 펍은 어디야? 꼭 기억하시고요. 펍은 번화가는 물론 주택가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마치 한국에 치킨집이 동네마다 한 3-4곳씩은 있는 것처럼 펍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펍은 술집만이 아니라 레스토랑이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를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맥주 말고도 피쉬앤칩스 같은 영국의 전통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오전부터 문을 여는 곳도 많고요. 일요일 오전부터는 영국인들의 일요일 스테디 메뉴인 구운 고기와 감자, 부들부들한 빵인 요크셔 푸딩, 그리고 그레이비 소스를 잔뜩 얹은 선데이 로스트를 즐기기 위해 가족 단위로 펍에 많이들 방문을 합니다. 밤에는 또 축구 경기를 보러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응원을 하는 장소이죠. 그래서 펍 주인은 가게 앞에 우리 가게는 스포츠 생중계를 한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곤 합니다. 펍은 다양한 연령대의 영국인들이 일상에 깊이 녹아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펍은 영국인들의 일상을 매우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영국으로 여행 가실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국의 특별한 문화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들어본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많으셨죠? 어딜 가든 그 나라 문화를 먼저 알고 들어가면 현지 사람들과도 훨씬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문화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 강의 때 또 참신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이었습니다, 여러분. See you later!